요즘 안구 건조로 고생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루에 인공 눈물 몇 번이나 넣으시나요? 5번? 10번? 더 낼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방, 차 안, 사무실 책상마다 두고 하루 10번씩, 20번씩 쏟아붓습니다. 저도 예전에 안구 건조로 고생할 때가 있었는데요. 인공 눈물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찌나 불안하던지 일상생활이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인공 눈물 넣으면 한 5분 정도 편하고 금방 다시 모래알 굴러가듯이 뻑뻑해집니다, 눈이.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안과에서 검사를 받아봐야죠. 그런데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한테는 다음과 같은 비유가 잘 맞을 겁니다. 안구 건조가 심하고 인공 눈물을 아무리 넣어도 반응이 없는 상황은 뿌리가 바짝 말라 죽어가는 화분에 분무기로 이파리에 물만 찔끔 뿌려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파리에 물을 뿌린다고 화분이 살아나나요? 아니죠. 안과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고 안약을 아무리 넣어도 눈이 계속 시큰거린다면 눈의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공 눈물을 달고 살던 내 눈이 왜 여태 계속 사막같이 말라가는지, 그리고 이렇게 멈춰버린 눈물 공장을 다시 돌리려면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제가 심각한 안구 건조증을 이겨냈던 소중한 팁을 얻게 되실 겁니다. 눈, 목, 그리고 자율신경 알면 내 몸이 달라집니다. 평생 쓰는 인공 눈물 값을 아끼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먼저 이거 하나만 확실히 짚고 가겠습니다. 인공 눈물은 우리 눈 표면을 잠시 적셔주는 수분 코팅제입니다. 바깥에서 부어주는 거죠. 그런데 진짜 눈물은 우리 눈 안에 있는 눈물샘이라는 수도꼭지에서 콸콸 만들어져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물을 부어줘도 증발하면 끝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내 눈이 촉촉해지려면 내 눈물샘의 수도꼭지가 스스로 물을 뿜어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눈물샘 수도꼭지를 털어주는 스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눈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스위치를 켜는 건 바로 뇌에서 내려오는 부교감신경입니다. 머리에서 지금 눈이 마르니까 눈물을 만들어 하고 전기 신호를 쫙 내려보내서 부교감신경의 스위치를 탁 켜야 눈물샘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편안하고 긴장이 풀려 있을 때 작동하는 신경이 부교감신경인데요. 그러니까 뇌에서 내려오는 이 스위치 자체가 꺼져버렸거나 전선이 끊겨 있다면 바깥에서 인공 눈물을 아무리 부어도 내 눈물샘은 일을 하지 않겠죠. 자, 부교감신경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스트레스를 받거나 바짝 긴장했을 때 눈이 더 뻑뻑하고 충혈된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이 경우도 자율신경의 문제입니다. 2025년에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 자매지에 실린 최신 연구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면서 긴장하면 몸에서 교감신경이 복잡합니다. 우리 몸이 싸움 모드에 돌입하는 거예요. 이 연구에서는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반대로 눈물을 만드는 부교감신경 스위치는 강제로 꺼져버린다는 사실을 신경학적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구 건조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눈물 공장이 돌아갈 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눈물을 만들어내는 부교감신경을 치료하고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강조하는 부위는 뒷목입니다. 눈물을 뿜어내려고 명령을 전달하는 핵심 신경들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우리 뒷목을 지나가는 다양한 신경망들과 끈끈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스마트폰 보느라 거북목이 되고 뒷목이 스트레스 받아서 돌덩이처럼 굳어버리고 이런 근육들이 신경의 길목들을 물리적으로 압박한 경우가 많아요. 목에서 신경이 엉키니까 뇌에서는 눈물을 만들어 하고 소리치는데 눈물샘까지 신호가 전달되지 못하는 원리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힌 신경과 뒷목을 어떻게 풀어줘야 눈물 스위치가 다시 켜질까요? 손으로 주무르면 될까요? 손으로 주무르는 것만으로는 신경이 지나간 길까지 깊게 닿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정교하게 치료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침 치료입니다. 침은 단순히 겉에 있는 근육만 푸는 게 아니라 억눌려 있던 자율신경을 직접 자극해서 다시 깨워주는 스위치 역할도 하거든요. 이게 그저 가설이 아니고요. 현대의학과 최신 논문들이 이 신경치료의 힘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중증 안구 건조증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를 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뒷목의 핵심 혈자리, 뒤통수 아래 풍지혈 부위에 침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눈에다 손을 댄 게 아니라 단지 목 뒤를 풀고 신경을 자극했을 뿐인데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안구 표면의 만성 염증이 줄어들고 스스로 눈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신경 자극 치료 효과는 국제 학술지에서도 확인되는데요. 2024년 메디슨지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을 보시죠. 무려 16개 연구 1383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인공 눈물만 눈에다 넣은 사람보다 침 치료를 병행한 사람들의 눈물 분비량과 눈물막 유지 시간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심지어 각막의 상처가 회복되는 속도까지도 유의미하게 빨랐습니다. 이러한 논문들이 말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안구건조증은 바깥에서 인공 눈물을 들이붓는 게 능사가 아니라 굳어있는 뒷목을 물리적으로 풀고 신경망을 자극해서 내 몸에 진짜 눈물 스위치를 활성화시켜야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메시지죠. 저도 심각한 안구건조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어떻게 치료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목에서 엉켜버린 눈물의 스위치를 다시 고치기 위한 3단계 구조치료입니다. 첫째, 엉킨 전선, 신경망을 물리적으로 풀어주는 도침입니다. 수년 동안 거북목으로 지내면 목 뒤의 근막이 본드처럼 질기게 엉겨붙습니다. 이걸 신부유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때 납작한 특수침인 도침을 이용해서 신경을 조르고 있는 주변의 딱딱한 흉터 같은 유착을 아주 섬세하게 풀어줍니다. 그러면 억눌려 있던 신경의 스위치가 숨통이 튀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던 곳에 윤활유 혹은 영양제를 부어주는 약침 치료입니다. 굳은 길목을 열었다면 그 자리에 들러붙어 있던 만성적인 염증이라는 불을 꺼야 됩니다. 정제된 한약 추출물을 뭉친 뒷목과 신경 주변에 직접 주입을 해서 뻑뻑해진 신경회로에 윤활유를 발라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염증도 씻어주죠. 세 번째, 눈물 공장에 원자재를 채워주는 맞춤 한약입니다. 스위치가 고쳐져도 공장에 재료가 없다? 그러면 눈물이 나오지 않겠죠. 우리 몸에 열을 진정시키고 바짝 말라버린 진액을 전신에 채워주는 한약 처방이 필요합니다. 억눌린 스위치를 도침으로 열고 약침으로 염증을 씻어내며 한약으로 눈물 공장의 재료를 채우는 것. 이것이 인공 눈물을 아무리 넣어도 낫지 않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이러한 치료들을 받기 전에 지금 집에서 당장 해볼 수 있는 걸 순서대로 알려드려 볼게요. 실제로 논문 근거가 강한 순서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사류고보입니다.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3분간 반복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일본 연구에서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복식 호흡을 3분간 시켰더니 15분 만에 눈물량이 거의 50% 가까이 늘어났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성난 교감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안전한 느낌을 주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거죠. 두 번째, 온찜질과 눈꺼풀 마사지입니다. 따뜻한 수건을 눈에 5분만 얹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수건을 떼고 나서 깨끗한 손가락으로 아래 눈꺼풀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살살 10초 정도 결을 따라서 마사지 해주세요. 마이봄샘 찜질은 워낙 유명하죠. 옴찜질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이미 확인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2019년 발표한 연구를 보면 찜질 뒤에 이렇게 마사지까지 더해졌을 때 2주 만에 눈물막의 기름층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찜질도 해주고 손으로 결을 따라서 마사지도 해주는 게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보태볼게요. 우리 눈꺼풀 안에는 기름을 만드는 마이봄샘이라는 게 있는데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서 나오는 기름이 버터처럼 굳어버립니다. 따뜻하게 데워서 녹이고 마사지로 살짝 짜주면 눈물이 증발하지 않게 덮어주는 뚜껑을 다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늘 강조하는 루틴은 눈꺼풀도 중요하지만 뒷목을 풀어주는 옴찜질도 같이 병행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쭉 설명드린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따뜻한 차 한 잔 아니면 커피 한 잔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카페인이 눈물 분비를 도와준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도쿄대학교 의과대학에서 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해서 2012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위약대조 연구가 있어요. 카페인을 섭취한 그룹이 가짜 약을 먹은 그룹보다 45분 안에 눈물량이 유의미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즉, 카페인이 눈물샘을 직접 자극한다는 거죠. 물론 카페인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잠을 설쳐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즐기던 차 한 잔 정도 아니면 가벼운 커피 반 잔 정도로 챙겨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인공
인공 눈물은 말라가는 잎사귀에 뿌리는 물과 같아요. 여러분의 눈이 근본적으로 촉촉해지려면 뇌에서 내려오는 눈물 스위치, 자율신경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의 통신망은 굳어버린 여러분의 뒷목에서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약을 달고 살아도 여전히 눈이 뻑뻑하시다면 이제는 눈이 아니라 목과 주변의 신경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팁도 정말 좋으니까 한번 꼭 해보세요. 지금까지 두통의 모든 것 조경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